안녕하세요. 한국부모교육연구소 소장 서유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 치료교육연구소 대표 최은정입니다. 대표님, 네. 우리가 이게 두 번째 책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은 초등학생의 꾸물거림에 대하여, 네. 그리고 이번 두 번째는 말하기와 보상이에요. 어떻게 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말하기와 보상으로 왔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꾸물거림에 대하여라는 교육을 진행하면서 선생님들과 자연스럽게 말하기와 보상에 대한 필요가 같이 이제 이야기가 좀 시작이 되었어요. 이유는 아이들의 꾸물거림을 지도할 때 우리는 계속 의사소통을 가지고 이제 지도를 하는데 그 지도를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불편한 훈육만 할 수는 없죠. 매일매일 나누는 일상에서 이제 아이들과 의사소통을 잘 해야 되고 이 아이들은 집단에 있다 보니까 적절한 보상과 이런 부분도 제공해야 되는데 보상은 간식이나 물건만 있는 게 아니라 격려라는 보상은 정말 최고의 보상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말로써 보상을 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이제 두 번째 책이 정해졌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는 건 의사소통을 다루는 이야기네요. 말하기,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적절한 보상을 주느냐 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의사소통에 대한 질문부터 들어갈게요. 네. 의사소통이란 뭐고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사소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우리도 지금 의사소통을 하고 그러네요. 있죠. 네. 의사소통은 결국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거고 의사소통이 잘 됐다라는 건 듣는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알아차린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 정보가 잘 전달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에서도 정보를 잘 전달하려면 이제 효과적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잡음을 좀 빼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를 전달할 때 정보에 불필요한 잡음이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말과 표정이나 비언어가 조금 불일치되는 것들. 예를 들면, 너 좀 오늘 마음이 힘들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좀 마음이 힘들지? 그러게 괜찮니?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지를 얘기하면서 다른 행동들이 들어간다거나 하면 지금 나의 마음을 묻는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가 얘기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비효과적으로 되는 거죠. 네. 이제 두 번째는 말을 너무 장황하게 해서 이 말의 메시지가 뭔지 잘 못 알아듣는 겁니다. 네네. 예를 들면 은정아 지금 학교를 나가야 되는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칫솔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 아니 너는 좀 왜 그러니? 좀 빨리빨리 이불 좀 개. 너도 빨리 오고 목 수건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네네. 보면 이게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건가 전체한테 이야기하는 건가 이제 헷갈려지기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정보를 전달할 때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상황이 어떤지 이해하는 게 조금 편하다라는 거죠. 빨리의 학교 늦어가 아니라 학교를 지각하지 않으려면 30분에 나가야 돼. 지금 20분이다. 10분 남았어. 이런 부분에 구체적 정보를 주면 상황을 좀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듣다 보니까 상황을 파악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소통 방법은 우리 선생님들, 양육자들의 감정은 조금 배제하고 그렇죠. 관찰한 그 장면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30분 남았다, 몇 시다 라는 정확한 정보, 관찰한 사실만 말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상황의 정보만 이야기하거나 나에 대한 정보만 이야기하거나 그래서 상대가 지금의 상황을 조금 알아차리고 그 다음 행동을 하도록 우리는 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이게 굉장히 담백하고 뭐랄까요? 선생님들이 감정 소모를 많이 하지 않는 게 굿 포인트입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에너지 소진되지 말고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다. 너가 이걸 해야 되지 않겠니? 지금 상황이 이래. 너가 지금 뭘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요. 애정을 전달할 때도 많이 예뻐해 줬는데 애정이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건 비언어적으로는 그 애정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튜닝을 하다 보면 내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왜 필요 없는데 자꾸 붙이는 말들, 길게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왜 하게 되고 이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아이들이
한 동에 한 방에서 양육받는 아이들이 적어도 1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명만 반응을 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요청하고 여기저기서 사고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 자꾸 이 대화가 산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건 대화가 산만해지기 시작하면 한 아이가 대화를 끝까지 듣지 못해서 결국은 이 아이가 선생님이 전달한 내용들을 귀담아 듣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아이와의 내용이 끝나고 조금 빨리 끝내시고 그 다음 대화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상황에서는 좀 쉽게 들리겠지만 네.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명. 10명이니까. 보통 10명이니까 한 명 한 명 오는 이야기들을 정확한 정보만 전달하고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길게 부연 설명하지 않고 하시려면 이 과정에서 인내심이 엄청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때로는 잠깐만 기다려줘 라는 이야기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5분만 기다려줘, 다시 올게. 왜냐하면 긴급하게 가야 되는 일들이 종종 있으니까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좋은 의사소통,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의사소통을 하시는 데 있어서 네. 부연 설명 길게 하지 않기, 아이에게 정확한 메시지와 말의 메시지와 몸의 메시지를 일치시키는 일치시키기. 거죠. 네, 그렇게 하시고 본인의 에너지를 덜 덜 쓰시도록. 네. 어렵지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